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반전에 접어든 선거판의 최대 변수는 역시 단일화입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성사되면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일이 내일로 다가온 만큼 일단 1차 시한 내 단일화는 우선 물 건너가는 모양새입니다. 김 후보 측은 다음 주 사전투표일 직전까지를 2차 시한으로 보고 끝까지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김 후보 측이 민주당 비명계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목요일 전까지만 단일화가 이뤄지면 역전도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전투표 전까지는 지금 단일화를 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전세를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와 논의하겠다는 개방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저는 절대로 저 혼자 하는 정치는 안 합니다. 늘 이래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반 이재명 빅텐트 구축을 위한 물밑 작업도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지난주 비명계 인사를 접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지난 총선 공천 경선에서 탈락한 이른바 비명 행사당한 인사를 만나 연대를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명계 인사는 공동정부 구상에 대한 구체적 실행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 진영을 아우르는 공동정부 추진을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 측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의 회동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고문이 내일 저녁 귀국하는데 김 후보도 저녁 일정을 비워둔 상태입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귀국하는 날이라 바로 만나기 어렵겠지 않냐면서도 만나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렇게 단일화를 띄우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준석 후보는 정신 차리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런 정치 공학에만 몰두하다간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돕는 도우미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노량진 고시촌을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대선 완주를 부탁하며 지지자가 건넨 마라톤 풀코스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후보는 단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정치공학적 단일화 같은 것을 계속 언론에 이야기하면서 분위기 흐리는 데만 지금 일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집권 도우미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런 정치공학 얘기로 언론 지지면이 많이 도배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결정적인 실수나 이런 것들이 덜 주목받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이재명 집권을 돕는 도우미가 바로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공동정부 구성 또는 100% 개방형 국민 경선으로 단일화하자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제안과 사전투표 전까지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발언에 반박한 겁니다. 이 후보는 경기 수원 유세 뒤에도 반복적으로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대선을 열흘 앞둔 오늘 두 개의 이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모두 한 자릿수였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지지율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발표된 두 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6.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7.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4%를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와 김 후보 두 사람의 격차는 9%포인트입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인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가 41.3%를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7.8%로 집계됐는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더하면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안에 듭니다. 특히 리얼미터의 서울과 PK 지역 여론조사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선 김문수 후보가 47.2%로 33.4%인 이재명 후보를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선 이재명 후보가 50.2%로 37%의 김문수 후보를 앞섰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ARS 조사에서 특정 진영이 과표집됐을 수 있다, 잘못된 조사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급격한 상승세가 지금 지난주 후반을 계기로 지지도의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잇따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각 후보 측 반응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주말인 오늘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자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고등학교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 투표를 앞둔 고3 유권자들을 만난 건데 챌린지를 찍으며 분위기를 띄웠고 괜찮아. 투표를 통한 정치 참여 의미도 부각했습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게 내 삶을 개선하는 하나의 길이기도 하다. 이후 이 후보는 부천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안 통과 의지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1억 원어치 펀드 구입을 할까 생각 중인데 민주당이 6월 3일에 당선이 되면 그냥 놔둬도 주가가 올라갈 거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겨냥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무슨 도이치모터스인지 무슨 그런 거 주가 조작했다고 누구는 처벌받는데 돈도 왕창 벌었다는데 거기는 힘세니까 조사도 안 받고 처벌도 안 받아요. 이재명 후보는 안양에서 오후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사전투표 인증샷을 표방한 SNS 팻말을 들어 올리며 다음 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네, 1번 이재명에게 3표 더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이 후보는 오늘 하루만 경기 부천, 안양, 시흥을 다니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남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백승현 기자입니다. 꽃을 선물해주는 아이들을 번쩍 안아올리고 도포와 갓을 건네받아 착용해보기도 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북을 찾았습니다. 최근 지지층 회복세가 뚜렷한 만큼 온전히 다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김 후보는 유세장 가는 곳마다 잘못했다며 큰 절을 했습니다. 제가 잘 못해서 여러분들 힘드신 거 가슴 아픕니다. 계엄과 탄핵을 언급하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계엄이다, 탄핵이다, 또 경제도 어렵고 요즘은 힘든 거 많으시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많이 용서해 주시고 반성하는 보수 컨셉으로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재명 후보의 정권을 넘겨줄 순 없다며 총공세도 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연설할 때 이 방탄 조건인 거 아시죠? 방탄 조건이 없습니다. 방탄 조건은 한 개 아니라 2번, 3번 경제를 이겼고 소비의 양심에 자기 양심에서부터 거기다가 양심이 벌벌 떨어집니다. 김 후보를 보려는 인파로 시장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 막 김 후보가 도착을 했는데요. 고향인 경북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했습니다. 방명록엔 세계 최고의 산업혁명가라고 썼고 유세 가는 곳마다 박정희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김 후보는 오늘 저녁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손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송 기자,
D-Day는 28일, 나흘 뒤인데 무슨 D-Day를 말하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이 보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최적 시점입니다. 달력을 보시면 27일 마지막 세 번째 방송 TV토론과 29일 사전투표 4인 날이죠. 사전투표 전에는 단일화가 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입니다. 지난해 총선 때를 보면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 절반에 육박했거든요. 사전투표 끝나면 단일화 돼도 효과는 절반뿐인 거죠. 그렇다 해도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 TV토론 전까진 하게 해야 한다고 보더라고요. 선대위 핵심 관계자, 약혼한 사람을 공격할 순 없지 않냐고요. 약혼이라고 표현을 했군요.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단일화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주장처럼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상승세를 타는 건 분명합니다. 두 사람 지지율을 합하면 이재명 후보와 박빙 승부를 벌이는 상황까지는 쫓아간 겁니다. 물론 1+1이 2까지 될지 장담할 순 없지만 그래도 당에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는 기조가 분명합니다. 후보와 당 지도부 모두 단일화하겠다는 의지 확고합니다. 의지만으로는 안 될 테고 그런데 28일이 D-Day면 뭐 당장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전에 먼저 이낙연 상임고문 등 비명계 끌어안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빼고 다 모여라, 빅텐트 1단계에 돌입했는데요. 앞서 지난 총선 비명 행사로 분류되는 민주당 전직 의원 접촉했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죠. 또 어제 저희가 김문수 후보 측이 이낙연 전 총리 측에 개헌 협약서 전달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 추가로 단독 취재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결국 공동정부 구상의 핵심인 건데 뭔가 진척이 있다는 겁니까? 네, 바로 그 공동정부와 관련해서요. 한 단계 더 나간 안을 새미래민주당이 역제안할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개헌뿐만 아니라 이 공동정부를 염두에 둔 정책협약까지 맺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남북관계와 지방소멸정책협약을 제안할 것으로 취재됐는데요. 김문수 후보 측도 못 받아들일 이유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성사될 경우에는 남북관계와 지방소멸 관련 분야 장관은 새미래민주당 측 인사가 맡을 수도 있게 되겠죠. 국민의힘은 공동정부 관련된 이준석 후보 측 몫도 준비 중입니다. 이준석 후보에게는 뭘 주겠다는 건가요? 네, 실리와 명분 둘 다 주겠다고 합니다. 일단 실리는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것, 후보 빼고 다 주겠다는 겁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 이 후보에게 책임 총리 주고 내각 절반을 꾸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말한 40대 총리에서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 총리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준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막았다는 명분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반대로 단일화 실패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보수 진영에서 정치할 수 있겠냐는 압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 이준석 후보가 지금 좀 관심을 덜 보인다,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여전히 단일화에는 관심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발언을 보면 조금 달라졌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취재진을 만나서 지금 이재명 후보 무능을 입증해야 하는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이 지금이라는 말에 의미를 두더라고요. 지지율이 출렁이는 이때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고 나면 단일화에 나서지 않겠냐고요. D-Day가 28일이니까 나흘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단일화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1+1이 2 이상이 되도록 단일화 과정에서 최대한 극적인 시너지를 내느냐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 있는 단일화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물밑에서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